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2024년 출제된 한국체육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강평을 한번 해보면 전체적인 난이도 수준은 작년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예년보다도 조금 상승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한 사실을 묻는 문제가 좀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베이스로 하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문제의 보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내용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면 해당하는 인물은 이런 식으로 단답형 같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1번 A, 2번 B, 3번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내용을 다 알지 않아도 중간에 키워드에서 어떤 인물인가, 어떠한 내용인가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에 또 문제 풀기에 수월했다면,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되게 그 개념이 먼저 나오고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1번 어떤 거, 2번 어떻다, 3번 어떻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난이도도 상승하게 된다. 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많았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교육학에서는 요거를 지식 수준의 문제라고 하고 요걸 이해 수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해 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자, 또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 과목이다 보니까 매년 좀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긴 해요. 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되게 진짜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읽어보고 유추해서 풀 수 있는 정도였다면 올해는 아예 좀 찍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됐다.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60점 정도, 요 정도 한번 획득하셨을 것 같고, 잘하면은 70점 이상도 가능하지만 고득점은 좀 어렵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60점에서 한 70점 정도 획득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에서 한국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주고 다 읽어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체육사에서 문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한 과목당 20문제거든요. 1번 문제부터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나간다면 체육사는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족국가라고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다음에 개화기죠.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광복 이후의 어떤 체육사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더라.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고 순서대로 푸시면 되고요. 요거 이전에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1번처럼 정의나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이런 시대를 어떻게 나누고 사료를 어떻게 나누는지. 사료는 역사적인 자료를 의미해요. 그럼 사료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역사관은 뭔지,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역사 순서에 따라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3, 4문제 정도는 그 이외의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인물에 관련된 내용이나 스포츠 경기사 있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했는지 이런 거 출제가 되고요. 남북한 체육 교류사 이런 것들, 뭐 요새는 여성 스포츠사 따로도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시대 구분이나 사료 구분은 좀 외워야 되지만 윗부분은 읽어보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기억, 한국 체육과 스포츠의 시대별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한국 체육사죠. 일단 기억은 맞고요. 자, 한국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학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당연한 말이죠. 니은도 맞는 보기. 자,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가 헷갈리겠네요. 자, 한국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역사 기술은 사실 확인보다 가치 평가가 우선한다. 자, 사실 확인보다,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기술할 때, 설명할 때 사실보다 가치 평가를 먼저 해야 될까요? 네, 그죠.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역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린 내용이고요. 한국 체육과 스포츠의 과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딱 역사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었고요. 2번입니다. 자, 요거 이외에도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고요. 요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보기에서 신체 활동이 행해진 제천의식과, 여기서 제천의식은 말 그대로 제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천의식과 부족국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부족국가별로 어떤 제천의식이 이루어졌나? 이거 맞추는 문제였죠. 이거는 자주 출제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국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일단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순서에 따라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처음에 부족국가가 나오면 쭉 순서대로 가서 마지막에 광복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공부를 하실 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위로 갈수록 여기 뭐 고려나 조선이 있겠죠. 그러면 위로 옛날로 거슬러 갈수록 역사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까 역사적 자료, 이거 뭐라 그랬죠? 사료라고 그랬죠. 사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위로 올라갈수록 사료가 적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체육사라고 하는 것, 역사 과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요 사료를 찾아내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내서 그거를 분석하고 알아내고 하는 게 요 역사 과목인데, 자, 위로 가면 갈수록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낼 내용이 많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사 및 부족국가 시대의 자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뭐 삼국사기, 삼국지 이런 거에서 그 어떠한 그 문구 같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출제가 된다. 자,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들어주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 선사 및 부족국가 시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대냐면 채집과 사냥 위주의 시족 중심 사회, 부족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어떤 국가적으로 기틀을 다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단계는 아니다. 자, 그 시대에도 뭔가 체육이 있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있었어. 뭐냐면 요 책 봐봐.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렵 활동? 아, 있었다. 자, 수렵이라고 하는 건 사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구, 도끼, 활, 창 등을 제작하여 동물을 사냥하는 것. 어디 나오는데? 아,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아, 수렵 있구나. 아, 수렵도 체육이야? 아, 맞아. 수렵도 어떤 움직임의 활동이잖아. 이것도 체육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군사 활동이 있었나? 라고 보면 뭐 전문적으로 무기를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떤 제작한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 그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축제, 요거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보면, 자, 우주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 이때는 뭐가 이제 과학적인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든지 믿어보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도 있고,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고 춤과 노래를 하며 제사를 지낸다. 왜 제사를 지내요? 야, 이제 부족국가로 오면 올수록 이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늘에 계속 비는 거예요. 빌 때 뭐를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춤과 노래를 한다. 야, 요것도 체육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디 나오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 보면 수십 명이 땅을 밟고 서서 뭐 어떠한 행동을 한다. 아, 요런 게 제천 행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나라에서 제천 행사를 부르던 명칭이 있어요.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요 교재에 고구려라고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거 바꾸고 제천 행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천 행사. 자, 각각의 나라에 대한 그 명칭이 있습니다.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함. 자, 요거는 이제 국사 시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대로 외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대로 부영이랑 고동이는 동무 아닌 신가, 맞제, 이렇게 외웠던 거 같거든요.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밑에 뭐 주술, 성년의식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자, 민속놀이 있었나? 그러면 잘은 모르겠어. 완벽한 자료, 사료는 없는데 뭐 벽화에도 조금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사료들에 조금씩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선사 및 부족 국가 시대에도 이런 놀이 정도는 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대 사람을 하는 것이나 말을 타거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것, 이런 놀이 수준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면 기억, 무천은 신라인가? 무천은 아까 동무였죠. 동무, 동예였고요. 기억 아니고, 가배는 동해인가요? 동해가 무천이고 가배는 신라였습니다. 신가 해서 니은도 틀렸고, 야, 부영 맞죠? 고동 맞고, 디귿과 리을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선사 및 부족국가 시대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되게 쉽게 출제가 되는데, 진짜 어렵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국사 문제처럼 이렇게 한반도 지도 주어주고, 이렇게
위치 알려준 다음에 이 시대 뭐 부족국가 위치 찍어주고 이 시대에 여기 지역에서 시행한 제천 행사로 바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굳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혹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제 생각에 이렇게 나오기에는 조금 너무 국사 문제다 보니까 어렵고 이렇게 부족국가 이름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이 시대에 일어난 체육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여기 수렵에 관한 내용 1번 수렵에 관한 내용을 가져오고 2번 군사 3번 축제 이런 식으로 가져온 다음에 하나 오답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들어주시고요. 뒤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 해당하는 부족국가 시대의 신체활동 목적은 자, 요런 내용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료에 있는 내용이 체육사적으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나 요런 게 가장 연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어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면 큰 사람 이제 다 컸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거 이제 성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면 성년의식 일종의 성인식으로 부족의 문화를 배우고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똑같은 내용이 딱 나왔죠. 요거는 성년의식이다. 성인식, 성년의식 이게 왜 체육인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청년이 있으면 이 청년이 때가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다. 성인식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좀 체육과 연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개인이 있으면 뭐 크게 뭐 운동이나 스포츠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일 이제 뭐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힘들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건강한 몸을 얻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 또는 내가 스포츠 선수예요. 그러면 힘든 과정, 뭐 유소년, 청소년 이런 과정을 겪고 이제 프로 선수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성인식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띈다. 그리고 이것도 체육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3번 성년의식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기에서 삼국시대의 무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제 삼국시대에 나왔죠. 삼국시대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랑도라고 하는 거. 요 문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무예 주로 나옵니다. 무예. 자, 무예 왜 나오냐면 삼국시대에는 나라가 이제 삼국으로 돼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면 이 아주 치열하게 서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예가 발달하게 된다. 자, 무예 중요하고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속놀이 같은 거. 이때부터 이제 사료가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놀이가 어떻게 시행됐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됩니다. 크게 이렇게 삼국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자, 무예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뭐 이제 말 타고 하는 그런 기술들, 활쏘기 기술, 그리고 뭐 매사냥 같은 경우도 뭐 넓은 의미에서 무예로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맨손무예라고 불리는 수박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보기 보면 신라 시대에는 궁전법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했다. 궁술과 관련해서 신라 시대에는 궁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활을 잘 쏘면 이 인재로도 등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억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고구려 경당에서는 활쏘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구려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좀 지방의 평민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글 같은 거 공부하고 경전 같은 거 외웠는데 그 중에 활 쏘는 것도 교육을 했더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고요. 디귿 백제 훈련원에서 무예시험과 훈련이 행해졌다. 자, 훈련원은 조선시대의 무관양성기관입니다. 조선시대의 무관양성기관 맞지 않고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조금 많이 없습니다. 사료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따로 나오는 내용은 없다. 디귿은 틀린 내용이었고요.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자, 삼국시대 다시 말하면 화랑도 나오고요. 무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민속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야 된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과 무학교육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5번부터 고려시대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교육기관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체육사에서는 교육기관도 중요합니다. 각 시대별로 뭐 삼국시대면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고 고려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조선 이렇게 각 시대별로 어떠한 교육기관이 있었는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서 그 교육기관에서 무예나 어떤 체육을 가르쳤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아까 이전 문제에서 삼국시대 그 고구려 경당 같은 거 그런 것들 활쏘기 했으니까 교육기관인데도 나오는 거죠.
자, 고려와 조선도 교육기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 중에서 요 무예나 체육을 가르쳤던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최고 고등교육기관에 한번 보면 고려는요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고려는 국자감. 자, 조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균관. 자, 고국을 조성한다.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고. 자, 특히 이 고려의 국자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고 고등교육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무학이 이루어졌습니다. 무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예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국자감에는 초기에는 7개의 강좌가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각각 제라고 하고요. 1에서부터 6까지는 유학을 관련한 그 교육을 하고, 자, 7제, 7번째 그 강의는 강예제라고 부르고 무학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보면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하면은 고국, 조성, 고려, 국자감이죠. 국자감. 일단 체크하고. 자, 무학교육이 이루어졌던 거는 그 7제, 7번째 강예제가 됩니다. 강예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대빙제는 국자감 중 유학과 관련된 강좌.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고려시대의 신체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6번까지는 고려시대의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고려시대 공부를 하실 때에는 고려시대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아직까지 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던 내용이 주로 나온다. 자, 그럼 어떠한 내용이 주로 나오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기관. 방금 전 문제였죠. 교육기관 문제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예 관련해서 출제가 됩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무예가 조금 권장이 되었어요. 자, 요거를 뭐랑 비교해서 보시냐면 조선이랑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재 구성도 요 2페이지가 마주 볼 수 있게, 옆으로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무예는 어떻게 다른가? 고려 같은 경우는 국자감 최고 고등교육기관에서 무예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조선시대 성균관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묵과 시험이 있죠. 무관을 양성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고려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조선시대에는 특히 그 무관을 양성하는 훈련원, 사정 같은 전문기관이 따로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좋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자, 세 번째는 그 민속놀이. 요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려시대에 오면서 귀족 사회가 출현합니다. 귀족 사회. 그 호족 중심의 귀족 사회가 출현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삼국시대부터 해왔던 놀이가 귀족과 서민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 하는 게. 그래서 요게 출제가 많이 된다. 고려는 사료가 많이 없어서 나왔던 게 주로 출제가 되고요. 교육기관, 무예, 이런 거 민속놀이 알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선이랑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특히 놀이에서는 귀족 사회에서 귀족이 행하던 놀이와 서민이 행하던 놀이가 다르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은 여기 무예랑 민속놀이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1번 기격구. 자, 여기서 격구라고 하는 거는 말을 타고 하는 폴로 같은 느낌입니다. 그걸 격구라고 하고, 말을 타고 하면 기격구, 그리고 말 없이 하는 거는 보격구라고 합니다. 걸어다닐 보죠. 걸음보. 그래서 보격구라고 하는데, 자, 1번 기격구는 서민층이 유의로 즐겼다. 이거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격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격구 때문에 어떤 귀족의 사치 문화로 좀 전락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격구 자체는 재밌는 놀이이기도 하고 어떤 군사적인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귀족들이 자기의 어떤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격구를 그냥 관람 형태, 보고 즐기는 수준으로 조금 전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구 같은 경우는 말을 타고 하니까 일단 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넓은 공간도 필요하죠. 결국 귀족들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서민층이 유의로 즐기기에는 어려웠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 궁술, 국난을 대비하여 장려하였다. 자, 고려시대 무예체육 크게 세 가지, 수박, 궁술, 마술이라고 했을 때 궁술도 국난에 대비해서 활쏘기를 장려를 했다. 특히 외세의 침략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무예를 권장하기는 합니다. 그 아래 보면 왕위 행차에서 궁술로 인재를 뽑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요. 예종 시기에는 양영고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활쏘기 교육도 했다. 그 다음에 활쏘기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형태의 사례에도 임금과 하는 대사례와 지방에서 하는 향사례,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마술. 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타고 말 위에서 부리는 기술입니다. 무인의 덕목 중 하나로 장려되었다.
당연히 무인이라면 말을 탈 줄 알아야 되고 활을 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수박. 무관이나 무의 인재 선발에 활용이 되었다. 자, 수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수박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맨손과 발을 이용한 무술이고요. 태권도랑 좀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체육사에서 수박 나오면 수박은 좀 태권도랑 비슷한 형태. 차고 때리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저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씨름과 조금 유사합니다. 서로 맞잡고 넘어뜨리는 것. 요거는 타격을 하는 거고 요건 좀 넘어뜨리는 모습. 요 수박 각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수박 같은 경우는 무인에게 적극 권장되었던 무예 활동이다. 특히 요 무신 정권기, 무신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이뤘던 그 100년 동안 이 수박 같은 경우는 출세를 위한 중요 과목으로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4번은 맞는 내용. 자, 고려시대 요 정도로 틀을 잡고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석전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석전이 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체육사에서는 이렇게 민속놀이 하나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석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돌싸움입니다. 돌석의 전쟁전. 그래서 돌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 자, 이렇게 사람들이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돌을 던지고 맞추는 좀 되게 원초적이고 조금 다소 미개해 보이는 그런 민속놀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나눈다라고 해서 편싸움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편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석전, 편전 이런 식으로. 자, 이 석전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조금 무식하긴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민속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서부터 꽤 최근까지도 요 석전이 많이 이루어졌다. 자, 요런 석전이 우리 체육사적으로 어떠한 그 의미가 있었냐면 일단은 요거를 굉장히 그 민중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합니다. 어떤 민중들이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세태, 그것을 이제 풍속이라고 하는데 이 석전도 풍속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여기 내용의 설명 보면 국속으로서의 석전, 요게 어떤 이 풍속으로서 이 석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돌을 던져서 상대방을 맞추는 거는 일종의 싸움으로 무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는 어떤 무예로서의 가치도 있다. 즉 무로서의 석전으로도 설명을 하고요. 요거를 직접 하는 것도 많지만 이것을 보는 것도 되게 즐겨했어요. 심지어 왕들도 이것을 보는 것을 즐겨했을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관중 스포츠로서의 특징도 지낸다. 그런 가치도 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료 선발에 활용되기까지는 않았어요. 관료 선발에 활용되지는 않았고 요거는 앞에서 어떤 궁술이나 수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각 시대별로 관료 선발에 활용될 수는 있었지만 요 석전 자체는 관료 선발에 활용되지는 않았다. 자, 2번. 자, 명절에 종종 행해지던 민속놀이였다. 자, 명절에 윗마을 사람들이랑 아랫마을 사람들이랑 이렇게 석전 한번 하는 거죠. 돌싸움 같은 거. 이쪽이 풍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에 활용되었다. 자, 고려시대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런 무기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라도 던져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군사훈련으로서도 활용되었다. 4번도 비슷한 내용이죠. 실전부대인 석투군. 이거 고려시대에 있었던 군대 조직이고요. 4번도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자, 석전 같은 경우는 좀 문제로 내기가 좋습니다. 일단 사료도 좀 많고요. 그리고 어떤 그 놀이가 갖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기가 좋은 편이다. 석전 잘 알고 가시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조선시대 서민층이 주로 행했던 민속놀이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에는 조금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놀이랑 설명으로 서로 맞지 않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다 보니까 전부 이제 설명은 맞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종정도와 승경도. 자, 조선시대에 오면서 요 오락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오락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체육활동, 무예 이런 거나 민속놀이와 달리 요거 체크, 정적이면서 유의적인 활동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부터는 좀 카테고리를 달리 하는 거죠. 아, 요 오락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뭐 장치기, 바둑, 장기, 종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요 종정도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이거 틀린 내용이 아니라 요게 민속놀이가 아니라 오락이라서 틀렸던 내용입니다. 자, 체육사에서 이 민속놀이 관련해서 요 각각의 이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칭과 예전에 사용했던 명칭이 다른데 이 문제에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명칭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각각 어떤 건지 외워도 되는데 조금 청킹처럼 의미화해서
외우셔도 좋다. 자,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네뛰기를 말합니다. 그네뛰기. 자, 민속놀이 하나 추천해봐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네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가면 막 20-30분씩 그네를 타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하는 그 민속놀이 추천해봐 그러면 그네뛰기, 추천 그네뛰기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고, 단오절이나 한가위에 즐겼던 민속놀이고요. 여성이 주로 또 즐겼던 놀이입니다. 그네뛰기 이거 체크. 자, 추천 맞고요. 각저 앞에서 살짝 설명드렸죠. 씨름과 유사하다. 강력, 각저 또는 상박 이렇게 부르고요. 자, 요거 외울 때는 서로 이제 깍지 끼고 있다. 각저, 깍지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깍지 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 각저, 깍지, 씨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종정도, 승경도는 이렇게 그 판이 있습니다. 판이 있고 이렇게 뭐 부루마블처럼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여기에 그 정일품, 종일품 이런 식으로 관직이 쫙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보드게임처럼 이렇게 하면서 관직을 외우는 그런 오락, 그런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삭전, 갈전은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서 농사의 풍요를 점치는 의미도 있었다. 야, 우리 줄다리기 하면 줄 많이 잡아당기면서 줄이 많이 삭고 되게 갈릴 거 아니에요? 삭전, 갈전. 줄이 삭고 갈린다. 줄다리기. 이렇게 또 의미화해서 외우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조선시대 무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였죠. 올해 체육사가 지엽적인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 무예서 나오면은 주로 요 무예도보 통지 요게 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요게 일단 그 역사적으로 가치가 가장 큽니다. 지금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또 등록이 되어 있고, 자, 요것만 주로 출제가 되었고, 자, 요런 내용까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올해는 각각의 그 무예서가 어떠한 내용인가 자세하게 나오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최태성 선생님 계시죠? 그 한국사 강의하시는 그분 영상인가 강의를 하나 보면서 요 무예 제보나 무예 신보, 무예 도보 통지 요 스토리가 조금 문제로 나올 법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좀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서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은 했고, 뭐 권보까지는 좀 자세히 알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자,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무예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예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예가 계속 발달은 해왔지만 이렇다 할 무예서는 없었어요. 근데 요게 언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시기, 요 선조 때죠. 여기 보면 무예 제보 나오는 시기. 선조의 명에 따라 전란 중에 긴급하게 필요했던 단병기 6기가 수록 가능되었다. 요때 이제 무예 제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나왔나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면 새로운 군인들을 계속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무예를 가르칠 만한 기본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각 지방에 어떤 병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공통적인 무예서가 하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병사들이 서로 모였을 때 통일된 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뭔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처음에 무예 제보라고 하는 것, 요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한참 지나서 사도세자에 의해서 조금 확장됩니다. 사도세자가 무예 신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세자 신분에 만든 거죠.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무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도 하면서 요 무예 제보에 그 당시에 많이 훈련하는 한 12가지의 그 기술들을 추가해서 총 18개, 18기의 무예를 수록한 무예 신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각 병영으로 보내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누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냐?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하면 어떤 애민, 부국, 강병 이런 거 되게 강조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무예 도보 통지라고 하는 것. 자, 기존에 있던 어떤 무예서에다가 조금 더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게 하면서 조금 완성을 시키는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그 정도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스토리,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요 무예도보 통지고요.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무예도보 통지, 무예 제보와 신보를 발전시킨 24기, 24기의 종합 무예서다. 정조의 명에 따라, 왕의 명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종의 국정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퀄리티도 있겠고요.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이 편찬했으며 권법, 건법, 창 등의 다양한 무예와 마상기예가 포함되어 있다.
자, 문제 한번 보면 무해도복 통지 정조의 명에 따라서 이런 무예가 수록 가능되었다. 24기 맞고요. 무예 신복 사도세자의 주도하에 18개 18기의 무예가 수록되었다. 이거 맞고요. 자, 권보 광해군의 명에 따라 무예 제보에 수록되지 않은 4기의 무예가 수록 가능되었다. 요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광해군이 아니라 선조식입니다. 선조식이고 요거까지 알기에는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무예 제보 선조의 명에 따라서 전란 중에 긴급하게 필요했던 단병기 6기가 수록 가능되었다.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조금 지엽적이긴 했으나 전체적인 스토리, 이 발전 과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조선시대의 궁술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에 모두 고른 것은. 자, 궁술 되게 중요해요. 고려든 조선이든 뭐 개화기 일제강점기 플러스 뭐 지금도 우리나라는 궁술 양궁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이 궁술은 우리나라의 그런 체육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공부하시고, 자, 조선시대에 대한 궁술 한번 볼게요. 자, 조선시대의 궁술은 임금도 갖춰야 할 덕목이자 무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무예였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궁술이라고 하는 거는 군자가 갖춰야 할 6가지 기본 예라고 해서 6예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면 성인 군자라고 했을 때 활쏘기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말타기도 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군자라면 그리고 임금도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조선시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숙문, 천무 사상이 깔려 있어요. 일단 문을 중시하고 무는 천시하지만 그래도 사회 곳곳에 보면 이 무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 성리학과 유교 어떤 이런 사상적인 근거 때문에 이 무를 천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 속에서는 계속 무는 살아있었고 강조되었다. 자, 인성함양과 군사훈련의 목적으로 문무겸전을 추구하였으며, 자, 편사, 편을 나누어서 활 쏘는 경기가 편사입니다. 이 사자 들어가면 활쏘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자 들어가면 활쏘기. 편 나눠서 하는 거, 아까 편쌈, 편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편 나눠서 활쏘기 하는 건. 자, 사정에서 실시했다. 사정은 병사훈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묵과 인재 선발의 실기 과목이었다. 자, 서유구에 농촌경제서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촌경제서인데 여기에서도 활쏘기의 과학적 방법이 소개가 될 정도로 각 사회 곳곳까지 이 활쏘기는 많이 실시가 되었다.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군사훈련의 수단이었다. 요거 맞는 보기죠. 자, 두 번째 묵과시험의 필수 과목이었다. 반드시 익혀야 할 무게고 그 묵과시험 중에 궁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잘했다라고 하죠. 자, 묵과시험의 필수 과목이었다. 맞고요. 자, 디귿 심신수련을 위한 학사 사상이 강조되었다. 여기서 학은 배우는 것, 학문 이런 것을 뜻하고 요 사는 활 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 활 쏘는 것도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불국토 사상을 토대로 훈련이 이루어졌다. 요거는 신라 시대의 화랑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이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이었습니다. 자, 궁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서 3양이 표기된 순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마 올해 체육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 자, 교육입국조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거의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개화기 시대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개화기 시대는 어떤 근대적 교육으로 어떤 그 모습이 보이던 시대인데 이 교육입국조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크게 어떤 예전의 교육 방식 구교육과 신교육으로 나눌 수 있었던 어떤 한 획을 그었던 사료입니다. 자, 교육입국조서는 고종 황제가 반포한 내용이고요. 덕과 채, 지 3대 교육을 강조했다. 요 3대 교육이 3양이 되겠습니다. 3양. 세 가지 길러야 될 것이라고 해서 요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서양에서의 어떤 근대적 교육이라고 하면은 요 삼육론을 뺄 수가 없습니다. 삼육론. 자, 우리 교육학 공부하셨으면 요 삼육론이 뭐냐면 인지, 정의, 심동 이런 거예요. 인지, 정의, 심동 이런 거 길러서 전인으로 성장시키자. 이게 삼육론이고 요런 서양식 근대식 교육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식화돼서 나오게 되었다. 자, 지금도 요거는 사용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이 인지, 정의, 심동으로 나눠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을 전인으로서 이렇게 기르고자 하는 거. 그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게 요 교육 입국 조서다.
자, 우리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일종의 총론 같은 거예요. 이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 교육과정의 뼈대고, 요런 이 총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강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뭐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각각 뭐 교과별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게 나온다면 일종의 큰 뼈대 이거 틀을 잡아준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요 교육입국조서가 나오고 나서 소학교, 뭐 고등과정 이런 거에 교육과정이 다시 재편성되고요.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교사를 가르치는 교대나 사대 같은 그런 곳에도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요 고종이 만들었고 요 세 가지 강조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역사적인 의의는 뭔가 요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요 삼양이 표기된 순서까지는 아마 모르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크게 이제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요게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래 이제 전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가져왔고요. 한번 보면, 이제 짐이 교육의 강령을 보인다. 헛 이름을 물리치고 실용을 취할지어다. 어떤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덕을 기를지니. 야, 옳은 행실을 닦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덕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몸입니다. 몸. 요게 이제 체가 되겠죠. 몸을 기를지니 라고 하면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 그래서 덕, 체, 지 순으로 덕양, 체양, 지양 순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 덕, 체로 이제 외우기 쉽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게 입에 제일 잘 붙어서 요거 같은 경우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 체, 지 순으로 수정을 하시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가장 논란이 많았긴 하지만 뭐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히 사실을 물어봤고 그 체육사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출제하시는 분이 이 교육입국 조서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방식보다는 아예 이렇게 전문이나 일부 내용을 통째로 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면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읽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 아래 역사적 사료는 뭐 누구의 내용인가, 1번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이런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아래 역사적 사료가 나왔던 시기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해서 개화기의 특징 1번, 2번 이런 식으로 냈다면 조금 더 논란은 적고 교육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화기의 기독교계 학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개화기는 근대적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근대식 학교가 설립이 되던 시기입니다. 크게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학교, 그리고 기독교계 학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만든 미션 스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공부를 하실 때에는 각각의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설립 연도 알면 좋은데 일단은 설립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각의 설립자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는 원산학사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타 학교 보면은 각각의 내용까지 알면 좋지만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청킹 사용해서, 뭐 배제학당이면 배에 들어가죠. 배 항상 아프잖아요. 아펜젤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화해서 외우면은 조금 수월하다. 자,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이 나왔고 이화학당이 안 나온 편이라서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배제학당이 다시 나왔고요. 자, 25년도 준비하면 또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렇게 조금 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면, 자,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도수체조를 지도하였다.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죠. 알면 좋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외우기는 어렵고, 항상 설립자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펜젤러가 설립하셨다. 뭔가 외국 사람 같죠. 선교사고 기독교계 학교구나. 자, 배제학당이 되겠습니다. 과외활동으로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를 실시하였다. 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 내용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화학당은 요 설립자, 그리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면서 체조를 교과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요 경신학교, 언더우드 학교라고도 하고, 고아를 대상으로 설립했으며 정규 수업에 체조 수업을 포함한 학교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개화기 학교 운동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운동회에는 자주 출제되어서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 개화기 문제 또 나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국체육사는 역사적인 어떤 시대별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뭐 부족국가부터 쭉 나가서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뭐 광복 이후라고 하면은, 자, 아까 앞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료가 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뒤로 갈수록 당연히 뭐가 많을까요? 사료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나올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나올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도 많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디를 더 많이 투자를 하시냐면 요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개화기랑 일제강점기가 거의 30-4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고려와 조선처럼 이 두 가지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편집도 조금 타이트하긴 해요. 한 페이지에 절대 담을 수 없는 내용인데 최대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라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또는 개화기 문제가 나오면 꼭 오답은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가져와서 오답을 만들고, 만약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오답을 개화기에서 가져와서 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용어가 비슷한 식이기 때문에. 뭐 일제강점기 내용을 나오는데 오답을 뭐 삼국시대 화랑도 이런 내용으로 가져오면 확실히 티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앞부분은 나오는 내용이 주로 나오니까 그 핵심 내용 꼭 공부하시면 거의 맞춘다. 뒤에 내용은 사료가 많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내용도 많다. 다만 공부 투자를 여기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 조선 비교해가면서 공부하시고, 개화기, 일제강점기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회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뭐 학교나 기관에서 하는 운동회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실시하지만 이 당시에 운동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체육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예전의 체육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어떤 놀이 수준이나 무예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스포츠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기라고 하는 것 수준으로 규칙을 정하고 누군가와 겨루는 모습, 굉장히 근대적인 모습의 특징을 보이거든요. 체육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가치가 있다. 자, 운동회 여기 파트 보겠습니다. 처음 일어난 거는 1896년 화류회라고 하는 행사에서 실시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주요 종목은 육상이었다. 그 다음에 점차 다양해졌다. 왜냐면 이때는 서구에서 스포츠들이 막 들어오던 시기라서 그만큼 많은 도입이나 전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달리기 이런 거 육상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점차 다양해졌다. 요 성격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다 같이 모여서 이 즐기는 모습이죠. 축제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민족적 특징이 있다. 아무래도 개화기 시기다 보니까 뭐 일본인과도 겨룰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겨루지만 어떤 민족적인 특징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세 번째는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이 보인다. 요 성격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점점 이제 일제의 그런 힘이 강해지면서 어떤 민족적인 활동이나 모이고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억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운동회라고 하면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모습이라기보단 다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족주의적 운동으로서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자, 두 번째. 초기에는 구기 종목이 주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어떤 종목? 육상 종목이 이루어졌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사회체육 발달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서로 경기하면은 또 그만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환경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 근대 스포츠 도입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4번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운동회 잘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여기 안 나온 내용 오른쪽에 1896년 화류회 행사로 실시가 되었다.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개화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자, 비교적 쉬운 문제였는데, 자, 개화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아닌 것 하나를 골라봅시다. 그러면 문제로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일제강점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기 중에 일제강점기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한번 보면 위에 있는 부분이 개화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고요. 아래 있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설립된 체육단체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나오는 내용은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자, 대한체육구락부. 자, 요거 개화기 때 설립되었고요. 조선체육진흥회. 자, 요거 개화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게 정답이었고, 자, 요거는 언제 설립이 됐냐면, 자, 조선체육회 이거 체크할게요. 조선체육회. 자, 일제강점기 때 설립된 단체 중에 조선체육회라고 나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대한체육회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체육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여기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랬을 때 요 조선체육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이 조선체육회는 어떤 일본의 후원으로 설립된 조선체육협회에 대응해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 어떤 정통성도 보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정통성에 대해서 보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계속되면서 해산이 되게 됩니다.
해산이 되게 되고 이거를 통합해서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요 조선체육진흥회가 되겠습니다. 일단 2번이 아니고요. 3번 대동체육구락부는 개화기 때 설립된 단체. 황성기독교 청년회 운동부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것도 개화기 때 설립된 단체인데요. 요것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기독교 청년회라고 하는 거는 요게 YMCA예요. 자, 황성 지역에 기독교 청년회라고 하는 YMCA의 운동부라고 하는 그 예하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개화기 때 대부분의 스포츠를 도입하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던 단체다. 그래서 요거 출제가 많이 되고요. 요 관련한 내용은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보기의 활동을 주도한 체육사상가는 문제입니다. 자, 체육사에서는 요 사상가 인물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그 인물이 한 일들을 주어지고 어떠한 인물인가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 체육사상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주로 이 개화기 시기에 와야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좀 찾아보기가 그렇게 체육사상가라고 부르긴 좀 어렵고 개화기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요 광복 이후에 최근까지 했을 때 요 파트에서 주로 나온다. 자, 오른쪽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8명은 개화기 시기에 주로 활동한 사상가들입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한 사상가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화기 시기의 사상가, 일제강점기의 사상가 이렇게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이 딱 개화기만 살고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개화기에 주로 활동을 한 거지 일제강점기에서도 계속 그 활동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공부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상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그 각각의 사상가가 어떠한 일을 했나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에서 청킹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특히 요 노백린 선생님을 강조하면서 노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뒤로 가는 법이 없다. 뭔가 이 무관학교 교관 되게 군인스럽고 뭔가 무관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백 이제 백핸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체조강습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올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체조강습회 개최하고 대한국민체육회를 창립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세히 알지 못해도 이렇게 얼핏 들었으면 체조강습회 노백 노백린 이렇게라도 뽑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부를 다 자세히 하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청킹을 꼭 사용을 하자. 체육사 같은 경우는 암기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청킹 되게 중요합니다. 꼭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항상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의미화시켜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노백린 선생님이었고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일제강점기의 체육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제강점기 문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자, 지금 보면 16번부터 18번까지 일제강점기 문제인 것 같고요. 19번 요 광복 이후 20번이 여성 스포츠사랑 경기사 합쳐서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 중에서 항상 개화기, 일제강점기 이쪽 파트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 자, 일제강점기의 체육사적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뭐랑 비교해서 나온다? 개화기에 대한 사실과 비교해서 오답을 이걸로 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봅시다. 1번 첫 번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다. 방금 들었죠? 원산학사 개화기 시기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학교죠. 자,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체조교수서가 편찬되었다. 자, 체조교수서 같은 경우는 조금 요게 보기가 애매하긴 했어요. 요 체조교수서는 사실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1910년대에 학교의 체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 체조교수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고. 세 번째, 학교에서 체조가 필수 과목이 되었다. 자, 개화기 시기에는 어떤 근대적 학교에서 체조를 막 학교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필수 과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와서 무단 통치기에 1914년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체조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네 번째. 황국신민체조가 학교 체육에 포함되었다. 황국신민체조는 민족 말살기 시기에 조선인을 완전히 일본인으로서 동화시키고자 만들고자 했던 그 체조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묻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화기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구분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은 훨씬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가져왔으니까요. 이 정도는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소 외울 내용이 많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스스로 상상하면서 스토리화하면서 외우면은 좀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정답 1번이었고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보기에서 일제강점기의 조선체육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제강점기 문제긴 한데 요거는 조선체육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조선체육회 아까 대한체육회 전신이라고 했고요. 요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거의 확실하게 매년 출제가 되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건 한번 공부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체육회, 아까 대한체육회 전신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 1920년도에 창립이 되었다. 국내의 운동과 일본의 유학 출신자 등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대한체육회 전신이다. 어떤 것? 조선체육협회에 대응해서 설립이 되었다. 왜? 요거는 살짝 일본의 어떤 후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서 설립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 모체가 있었다. 고려 구락부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구락부라고 하는 거는 클럽을 말합니다. 지금 스포츠 클럽이라고 했을 때 그 클럽을 옛날 이제 구한말 용어로 구락부, 클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려 클럽에 의해서 그 모체를 두고 있다. 자, 다양한 활동, 체육에 관한 조사, 연수, 책도 발행하고 경기도 주관하고 다양한 체육회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체크. 자, 1920년 11월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 전국대회를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야구를 통해서 요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국체전의 시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했겠죠. 뭐 축구, 정구, 육상 등 다양한 경기대회를 유치했고 개최했고 1934년 전조선 종합경기대회, 다양한 종목을 한 번에 하는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자, 1938년 조선체육협회에 강제통합 흡수됩니다. 일제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없어지는가 했지만 광복 이후에 다시 재건되고 대한체육회 명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체육단체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체육회 내용 보시고, 자, 보기 한번 보면 기억, 전조선 축구대회를 창설하였다. 자, 여기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웬만한 요 전조선 대회는 다 조선체육회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여기도 맞는 내용이고요. 조선체육협회에 강제로 흡수되었다. 맞습니다. 국내 운동가, 일본 유학 출신자 등이 설립을 하였고요. 종합체육대회의 성격인 전조선 종합경기를 개최하였다. 리을도 맞고 모두 맞는 내용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몇 개년 동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요 내용이 많아졌어요. 많긴 한데 요 조선체육회 같은 경우는 특히 사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이 단체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요 대한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많은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조선체육회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엽적이거나 생소한 내용이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을 잘 읽어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잘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잘 유의하시면 되고요. 조금 팁을 드리면 조선체육회 오답 만들 때는 주로 요 조선체육협회 요 관련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헷갈리기 좋아서 오답 찾기가 애매하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조선체육협회 생각해 보셔서 안 풀릴 때 이렇게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조선체육회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일제강점기의 체육사상가는, 자, 이거 작년에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좀 찍으셨을 것 같아요. 요게 정답이 뭐냐면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여운형.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독립운동가로 좀 많이 유명하죠. 계몽운동하고 요 3.1운동이나 뭐 임시정부나 이런 거에 좀 관련이 있으셨는데, 자,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체육사상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뭐 체육과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모르고 문제를 푸셨냐면, 일단 한국 체육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지금까지도 거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론서가 있어요. 그 경상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그 체육사 실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만 요게 2010년대까지 좀 나오고 지금은 이제 개정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책이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이후로 또 많은 역사적 사료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으로는 요 책만으로는 지금의 체육사 내용을 다 담기는 힘들다. 그래서 관련한 다양한 책이나 연구나 논문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운형 같은 경우는 그 손한 교수님의 연구에서 좀 자주 나옵니다. 자, 조선체육의 아버지 또는 한국 스포츠의 선구자라고도 부르고요. 이 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십니다. 각종 경기단체에 지원을 했고요. 조선중앙일보 사장, 체육조선의 건설이라고 하는 글도 쓰고요. 대한올림픽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체육회의 이사이기도 했다. 자, 여운형 이번에 잘 알고 가시고요. 일제강점기에서는 주로 서상천이 출제가 되었는데 나온 김에 뭐 손기정 선수나 그 이길용 기자나 이상백 이런 것들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강의에서 또는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18번 정답은 3번 여운형이었습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대한민국 정부의 체육정책 담당 부처의 변천 순서가 옳은 것은, 자, 굉장히 지엽적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요거 교재 편집을 할 때 한 번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네? 요 정도 생각을 했지 실제로 요게 출제될 거라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뭐 체육정책 담당 부처는 처음에 체육부가 신설이 되고요. 중간에 요 명칭이 한번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어떤 부처 수준의 개편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합치면서 문화체육부가 개편이 되고 이명박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로서 개편이 된 다음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그냥 틀려주셔도 됩니다. 뭐 100점 방지, 난이도 조절을 하는 문제니까요.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는 어렵다. 자,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잘해서 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평균 60점을 맞추는 시험이다. 이거 잘 상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맞출 건 맞추고 버릴 건 버리고.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 보기는 국제대회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이 거둔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들어갈 종목이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체육사에서는 경기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물사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징은 요 여성 관련한 내용이 좀 출제가 되었어요. 22년도에 요 박신자, 김연아 선수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올해 20번 문제에서는 인물과 경기사가 함께 나왔던 문제다. 이런 문제는 조금 지엽적이긴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1973년 사라예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달성했을 때 종목은 요거는 탁구가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이에리사 선수와 이런 선수들. 자, 특히 이렇게 타이틀 걸려있는 인물들은 좀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탁구였고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에서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동메달. 이렇게 최초의 동메달 이런 식으로 타이틀 달려있으면 조금 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최초의 구기 종목 동메달을 획득한 것은 요 배구 종목이었습니다. 배구 체크. 자, 요거까지는 좀 어려웠어도 요 88년에 최초의 구기 종목 금메달 여자 핸드볼 요거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요 디귿은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1988년 올림픽 대회에서 당시 최강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핸드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25년도 출제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24년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어렵긴 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체육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외울 거는 또 적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신유형이나 뭐 새로운 내용 아니면 요새 뭐 각광받는 이론들 이런 게 출제가 된다면 체육사는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없다. 그럼 무슨 걱정? 어떻게 외울 것인가? 그 걱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기본 점수 이상은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다. 특히 요 문제 출제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개념 문제 다 맞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 옛날로 올라갈수록 사료가 적다. 그러면 거의 나왔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비교해가고 개화기 일제강점기 비교해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어쩔 수 없이 인물사, 경기사, 이런 거 여성 스포츠사 이런 거 나오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암기법을 활용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굳이 뭐하러 그런 걸 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이라도 본인이 이렇게 의미화해서 외우려고 하다 보면 그러는 과정에서 더 외워지고 시험 보실 때 좀 더 생각이 더 잘 나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 암기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체육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뭐 동일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